킹콩님들 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을 맡고 있는 이정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포트 증후군인데요. 오늘 알포트 증후군의 환자 진료와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알포트 증후군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질환인데요. 이런 병명은 보통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맞습니다. 알포트 증후군은 점차 진행하는 유전 질환으로 신장, 눈, 귀의 기저막이라는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병인데요. 1927년 의사 알포트가 처음 발표해서 알포트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구체는 신장의 체의 역할을 하는데요. 노폐물을 거르는. 근데 이 중에 그림에서 보시는 기저막이라는 부분은 이 채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채살이 튼튼해야지 노폐물을 내보내고 단백질과 적혈구와 같은 필요한 성분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알포트 증후군은 이 채살이 부실해서 원래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 단백질과 적혈구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즉 단백뇨와 혈뇨가 보이는 병입니다. 기저막, 즉 채살 이상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기저막은 다양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콜라겐이라는 거 잘 아시죠? 보통은 피부에 바르거나 먹거나 하는 이 콜라겐은 대부분 1형과 3형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4형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장기의 기저막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신장의 체를 담당하는 사구체와 눈, 그리고 귀의 기저막의 중요한 성분이 4형 콜라겐입니다. 알포트 증후군은 이 4형 콜라겐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따라서 신장뿐 아니라 눈과 귀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알포트 증후군의 대표적인 그 증상이 신장, 눈, 귀에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신장 증상으로는 대부분 어릴 적에 증상이 없는 혈뇨로 시작됐는데, 눈으로 보이는 혈뇨, 특히 감기 후 콜라색 소변도 자주 관찰됩니다. 특히 기저귀 차는 연령대에 반복적으로 감기 후에 콜라색 소변을 보이면 우리가 알포트 증후군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장 증상으로 혈뇨 이후에 점차 단백뇨가 동반되고 점점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서 만성신부전, 결국에는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해 투석 또는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포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이 유형에 따라서 심한 정도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속도는 모두 다르게 됩니다. 혹시 처음에는 눈과 귀의 증상만 있다가 신장 질환의 증상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눈과 귀에 이상이 있다면 보통 신장에도 이미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무증상인 경우, 즉 무증상 혈뇨나 아니면 무증상 단백뇨, 이런 경우에는 청력검사 이상 소견에서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귀 증상으로 난청이 있을 수 있는데, 난청은 점차 진행하며 이 높은 음역대부터 문제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으나 청력검사로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아의 경우에는 이 청력이 언어와 인지 발달에 아주 중요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눈의 경우는 각막, 수정체, 망막에 이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꽃갈콘처럼 툭 튀어나온 원뿔 수정체, 망막 환방 반점 같은 특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신장의 질환으로 혈뇨와 단백뇨, 그리고 난청, 눈의 이상으로는 알포트 증후군은 쉽게 떠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저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알포트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지속되는 혈뇨 또는 혈뇨와 단백뇨 또는 난청이 있고, 특히 투석, 이식과 같은 신장 질환, 난청으로 인한 보청기 등의 가족력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알포트 증후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가족력이 있습니다. 또한 진행하는 병으로 증상의 발현 시기가 다를 수 있어 난청 및 눈에 이상 없이 소변 검사 이상 소견만 있어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알포트 증후군은 말씀 주신 것처럼 유전성 신질환의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데, 소아에서의 발병률은 어떻게 되나요? 5,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이는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는 유전성 신장병 중 두 번째로 흔한 병입니다. 어른의 경우 말기신부전의 원인 중 0.5%, 소아의 경우는 13%를 차지합니다. 알포트 증후군은 진행성 유전 질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떠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인가요? 유전자 변이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심한 정도가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4형 콜라겐 5번 사슬에 이상이 생기는 콜4A5 이상의 경우에는 엄마 쪽으로부터 유전되는 X형관 유전인데 80에서 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남자가 심합니다. 3번 또는 4번 사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상염색체 열성 또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데 상염색체 열성의 경우에는 15% 정도를 차지하며 남자와 여자의 경우 모두 심합니다. 그리고 상염색체 우성의 경우에는 남녀가 모두 비교적 경합니다. 어떠한 검사로 저희가 확진을 하게 되나요? 네, 우선 소변 검사에서 이상을 확인을 하고 신장 조직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직 검사에서 알포트 증후군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기저막의 이상이 보이면 진단할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리거나 유전자 이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기저막이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가장 정확하고 그 심한 정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의 비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다들 아시겠지만 유전 질환이라고 하면 치료가 쉽지 않잖아요. 알포트 증후군의 경우는 어떤가요? 알포트 증후군은 사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완치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가 이 신장 질환의 악화를 늦출 수 있어서 사용되고 혈압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백뇨를 줄여주고 신장 보호 효과가 있는 아주 좋고 중요한 약입니다. 이 약은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도 투석 나이를 늦춰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약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좀 조기에 시작된 경우에는 투석 나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들 나오면서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포트 증후군에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가 굉장히 중요한 약이잖아요. 근데 이 약이 아무래도 혈압약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혈압이 정상인데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알포트 증후군 환자에서 혈압이 정상이어도 이 약을 계속 먹여야 할까요? 아직까지는 이 약 외에 도움이 된다고 확실하게 알려진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정상이어도 이 약을 쓰는 목적이 혈압을 낮추는 목적이 아니라 단백뇨를 줄여서 신장에 보호 효과가 있는 신장의 보약과 같은 아주 가장 중요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을 하지만 명확한 치료제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부모님 마음으로는 뭐라도 더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게 없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혈압 조절하고 체중 조절하는 것 필요합니다. 운동하시면 좋고요. 또한 그 음식은 짜지 않게 먹고 단백질 섭취는 권장량 먹으시면 되고 특히 소아의 경우에 이제 단백뇨가 나온다고 단백질 섭취를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아는 영양과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시는 거는 좋지 않고요. 생약 등의 콩팥의 독성을 일으키는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귀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력을 지키기 위해서 소음은 큰 소리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어폰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어폰보다는 아무래도 소리가 좀 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헤드폰이 낫습니다. 네, 교수님. 여성의 경우에 특히 젊은 나이에 저희가 알포트 증후로 진단을 받게 되면 임신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갖는데 괜찮을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아이를 갖는 그 준비하시는 그 여성분들에게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행히 이 알포트 증후군은 현재 착상 전에 유전 진단이 가능한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병이 없는 정상 배아만 착상시켜서 건강한 아이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태아에서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현재 임신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알포트 증후군은 이제 한번 저희가 진단이 되면 평생 이제 병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이때 어떤 의료 혜택, 비용적인 혜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포트 증후군은 현재 희귀질환 산정특례 해당 질환으로 산정특례 신청하시면 본인 부담료 10%로 경감됩니다. 이 산정특례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가능하고 5년마다 갱신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알포트 증후군의 환자나 부모님들에게 끝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네, 알포트 증후군은 이 유전 질환으로 대를 이어서 전달되고 마땅한 완치법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병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 투석 연령을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좀 늦출 수가 있고 신약들도 많이 개발 중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병을 잘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